안녕하십니까. 해원유학원의 대득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IB 디플로마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언제 중도 포기를 고민하시냐 하면 정확하게는 IB 디핀 이어 1에 올라갔을 때 맞춘 시점 내지는 이어 1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아이에게 과연 IB 디플로마 맞는지, 아니면 왜 우리 아이는 IB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대놓고 말도 못해요. 아, 옆에 대리기는 뭐 점수도 잘 나오고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문제 없고 우리 아이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깊이 고민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라는 게 깔려 있는 학생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정이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은, 불성실한 아이들은 결국 점수 안 나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아이가 정말 성실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고 중도 포기를 고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IB 디플로마를 포기하는, 중도 포기하는 고민한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커요. 대륵쌤이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예요. 이어 1에 점수 안 나온 이유는 영어 실력 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 실력이라 하면 리딩, 라이팅을 보셔야 합니다. 뭐 리스닝이나 스피킹 크게 관여 안 합니다. 그냥 학교 시험 정도에 들어가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리딩 파트예요. 많은 분들이 대륵쌤, IB 디플로만 쓰는 게 많으니 라이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리딩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팅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즉, 라이팅만 따로 연습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리딩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팅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리딩 훈련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서머리하고 요약 정리한 내용을 라이팅 쓰는 게 IB 디플로마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딩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딩 훈련은 속독하는 훈련이 아니라 정독하는 훈련입니다. 정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성실한 아이들이. 이미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럴수록 돌아간다는 생각하시고 리딩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도 포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지? 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의 내용은 지금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의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국내고등학교 다녔거나 중3까지 국내 과정을 타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아주 성실해요. 아이가 아주 성실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IB 디플로마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본인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곰곰이 내 아이의 공부 방식을 이렇게 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아이들 노려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거나 중3까지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패턴 자체가 객관식 방식으로 많이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B 디플로마에서는 필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리딩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서머리한 내용을 라이팅하는 실력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도 정독하는 훈련이 상당히 힘들지만 제발 정독 좀 하십시오. 정독 방식이요, 쭉 읽고 문제 풀고 서머리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공부할 땐 힘들겠지만 충분히 성실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옵니다.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세 번째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내가 IB 디플로마 일 시켜봤더니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IB 디플로마의 효용은 교과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본다면 참 좋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즉 입학사정관들이 일정한 부분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IB 디플로마가 100%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단점도 나오죠.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정량평가라 하는 하드팩트 요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성평가, 소프트팩트에 해당하는 포함되는 학생들의 내재적인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과정인 것도 맞습니다. 물론 카스라는 부분은 점수화하고 수많은 학생의 다양성을 담으려 노력은 하지만 결국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IB 디플로마를 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활동 요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IB 디플로마가 도깨비 방망이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느 대학교를 어느 방향으로 갈까를 고민을 하셔야 IB 디플로마 과정이 좋은지 효용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IB 디플로마에 대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학교들도 IB의 단점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파악한 내용들을 원서상의 단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예로 카이스트 해외고 전형의 경우 작년의 경우에 저희 합격한 친구는 프리딕 스코어로 제출해서 합격을 했지만 올해는 액츄얼 스코어로 44점 받은 학생이 불합격한 케이스도 나왔습니다. 하드팩트는 이 학생이 훨씬 훌륭했죠. 하지만 소프트팩트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IB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IB 디플로마로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말하면 뭐합니까? 다 하셔야 돼요. SAT까지 추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달라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 IB를 그래 포기했을 때 오케이 포기하자 그만하고 전학을 하든 다른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단계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결정해서 IB 안 해, 중도 포기해 하기 전에 첫 번째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어느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할지를 미리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부득이하게 내가 그만두고 옮긴다, 예를 들어서 국내 대학교로 다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힘들겠죠. 일반 고등학교 전학을 하셔서 아마 수능 중심인 정시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국 대학교로 방향을 설정하신 분이 있으세요. IB 디플로마 이 공부하기도 따라가기 힘들고 소프트 팩트 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오케이 나 이제 관둬.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AP 중심인 국제학교 내지는 대한형 국제 학교로 전학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강남 일대 보시면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다 미국 고등학교 인증받은 학교들입니다. 그쪽에 가시는 게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는, 제주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쨌든 11학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옮긴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학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3년치, 최근 3년치 성적표가 들어가는데 쭉 입학사정관이 노려다 보니 이 학생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 어쨌든 IB 디플로마 하다가 일반 AP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로 옮겼네? 아니 국제학교로 옮겼네? 미국 학교로 옮겼네? 이게 뭐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뭐냐면, 대학 원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카운셀러 선생님이 레터 형식으로 이 학생이 왜 우리 학교 전학 가서 어떻게 따라갔는지 내용을 밝히셔도 되고요. 학부모님들이 밝히셔도 돼요. 난 대리기 부모인데 우리 대리기가 진솔하게 이런 과정에서 IB 과정을 밟았지만 맞지 않아서 AP 전형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밝히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성적표도 보고 의문사항이 있는데 레터가 들어와서 확인해, 이 학생이 이래서 AP 학교로 옮겼고 우리 대학교에 지원을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큰 영역에서 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영역으로 본다면 그럼 중도 포기하지 않고 IB 디플로마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냥 IB를 끝까지 가져가자 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후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초 영어에 중심을 두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IB 디플로마 어려워하거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마쳤거나 중3까지 국내 과정을 한 친구들은, 그러면 기초 영어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아이 영어 실력을 객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보이신 대릭쌤이 한 100번 정도는 더 강조했을 부분입니다. 객관화 시키셔서, 객관화 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뻔하죠. 토플, IELTS, SAT, 거기에 있는 리딩 파트를 중심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듣고 있는 부모님들, 지금 이
이 내용과 같이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당장 토플 ETS에 등록하시고 홈 에디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객관을 시키지 않으시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오케이 이제 가자 렛츠고 하자 왔습니다. 다시 이제 마음을 정리해 왔어요. 목표 점수를 현실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점수가 32점 나오는데 부모님과 학생이 생각하는 대학은 42점대 학교예요. 10점 차이,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죠. 이때는 42점 학교만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32점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현실화하시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학교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가 IB 정시 실패해서 중도를 포기한다고 아이의 인생이 망쳐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내 아이가 IB를 포기하고 어디로 전학을 보내시고 대학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다 보면 그냥 IB 디플로마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11학년까지 왔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선택하고 IB 선택 왔다고요. IB를 포기한다고 전학을 간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IB 과정 그냥 렛츠고 하셔야죠.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의 영어 실력 객관화 시키시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현실화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을 밟는다면 의외의 결과도 항상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좋은 결과도 항상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내용 잘 몰라. 그러면 저희 혜원유학원 대릭쌤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저는 이게 좋아요 누르고 뭐 누르라 하지 않습니까?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대릭쌤 꼭 할 때 좋아요, 구독 신청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